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욱입니다. 자, 날씨가 꽤 춥습니다, 그죠? 예, 이걸 코스염추위라고 그러는데요. 봄마다 봄으로 넘어갈 때 다가오는 그 추위죠. 아무래도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런 날 감기 걸리시면 약도 없죠, 그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시장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 반면에 그 다음에 기관들은 매도가 조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매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만기 직전에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물량은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나왔고,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성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적인 측면을 잠시 보시게 된다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2,343억을 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264억을 갖다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이 기관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성 물량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2,500억을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빼고 나면 7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700억 매도 정도는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2,5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쪽이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온다라는 점, 이 점을 봤을 때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자, 한번 체크를 해보죠. 기관 쪽의 금융투자 쪽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 쪽이 2월 27일부터 해가지고 27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지금 며칠 동안에 지금 거의 매도 물량이 1조 8천억, 거의 2조 가까이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2조 가까이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공매도는 아닐 겁니다. 단기 차익성 물량이냐,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한 매도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에서 말이죠,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줌으로 해서, 일단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 변동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만기죠, 그죠? 쿼드러플 위층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기간별로 본다라면은 만기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 39,900개가 누적 계약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3월 달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장기 포지션으로 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은 롤오버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또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장기평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메리트가 되지 않고서는 돌파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은 돌파를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돌파를 했고요, 그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동안에 선물을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는 단기 조정으로 끝납니다. 현선물 동시 매도를 하게 된다면 포지션이 바뀝니다. 근데 현선물 동시 매도가 아니라 현물은 매수를 하고 선물만 매도를 할 경우에는 단기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개수가 3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누적 개수를 지금 다음 주 12일 날 되면은 만기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죠?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3만 계약을 갖다가 과연 어느 정도 물량을 청산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과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사놨던 이 선물이
원월물이냐, 아니면 근월물이냐, 근월물인데 또는 롤오버를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급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요 점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죠? 오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현물을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돌아서는 순간에 시장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빠진단 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 같이 동반 매수하니까 물량이 많이 매수한 건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 많이 매수한 건 아닙니다. 외국인은 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88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대별로 보면은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왜 의미가 다르다고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63억을 매도를 하다가 100억 매수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163억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관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84억 매도하다가 88억 매수로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172억 매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안 받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게 시세 연속성을 보이는 거죠.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1월, 2월이 강하니까 3월 초순까지는 강해지는 거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추세의 흐름은 일단 만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즉, 중순 이후부터 변화가 발생될 수 있어도 그 이전까지는 흐름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크게 급등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추세는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쭉 올랐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 추세 흐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황이었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AS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 조정 나오는 구간, 이 조정 구간이 매수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무려 7%의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났고요. 지금 이틀 조정받았죠. 자, 주봉의 흐름을 보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10.9%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지금 추세에 다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월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월봉도 지금 5월선에 안착하는 흐름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 크게 안 나옵니다.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조정 크게 안 나오고요.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눌림목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2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2만원 이하로 내려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이하는 적극적인 매수, 2만원 지지시는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는 그런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제가 목표가 2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25,000원 넘어가면요. 3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죠? 자, 옵트런텍입니다. 옵트런텍 조정 시의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말씀드렸는데 매수가를 6,450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6,450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하로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가상으로 4% 수익. 자, 목표가는 9,000원이고요. 지금 자리는 어제 같은 경우 조정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 지금 아직까지 21선이 우상향이 안 됐거든요. 21선이 우상향이 안 돼서 완전히 우상향 쪽으로 추세 전환은 안 됐어요. 곧 있으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차트 잠시 보시면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장대 양봉 2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흔들기로 봐야 됩니다. 흔들기로 봐야 되고 여기서 다시 물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할 겁니다. 그 구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느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 횡보 길이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간욱의 주식 초보 탈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원리를 알고 내 실력을 알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도박이라 그러죠. 그죠? 강원랜드 가면은 카지노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사실상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싸우잖아요. 우리가 기계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컴퓨터의 이제 지능을 조절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의 지능을 높게 만들어 놔버리면 사람이 절대 못 이깁니다. 즉, 이야기에서 우리가 카지노, 카지노장에 가면은 빠칭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들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승률을 갖다가, 사람들이 낮춰버리면은, 승률 조작을 해버리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만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걸 배우게 됩니다. 꼬리죠. 윗꼬리, 아랫꼬리.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꼬리입니다. 그죠? 꼬리의 길이. 자, 밑꼬리 길 때, 윗꼬리 길 때, 양봉, 음봉이 있잖아요. 그죠? 양봉, 음봉이 있어요. 밑꼬리 길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즉, 밑에서 끌어올리는 상승 힘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윗꼬리 길 때 추세 전환의 확률이 있다. 즉, 고가권에서 매물의 출혈로 인해 윗꼬리가 길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음봉일 경우에 매수의 이입은 되고 있으나 조정의 확률도 내포한다. 그 다음에, 윗꼬리 길 때 고가권에서 매도 물량이 출현됐다는 것이다.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걸 반대로 이제 요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자, 보시죠. 윗꼬리, 그러니까 저점의 기준과 고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매수의 기본원칙, 매도의 기본원칙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지금은 인식을 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저점의 기준과 저점. 자, 그 다음에 고점. 저점의 기준과 고점의 기준. 이게 뭐냐? 저점은 아랫꼬리입니다. 고점은요, 윗꼬리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봉에서 윗꼬리의 경우, 음봉에서 윗꼬리의 경우는 추세 전환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 공부를 하면서 캔들 할 때 뭐 했습니까? 유성형 했었죠. 그죠?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고점에서 자, 요런 모양.
고점에서 윗골이 닿는 음봉이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신뢰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렇죠? 맞죠?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날 개파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살짝 올려줬다가 그대로 급락시켜버리죠. 왜 여기서 살짝 올려주느냐? 여러분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요, 5일선 위에서는 전약 후 강입니다. 흐름이요. 5일선 아래에서는 전강 후 약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의 기본 흐름이에요. 자, 주가의 기본 흐름. 자, 5일선 기준입니다.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는 자, 주가가 5일선 위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전약 후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일선뿐만이 아니라 주가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시장도 동일하게 봅니다. 아래에서는 반대입니다. 전강 후약입니다. 자, 적어 놓으시고요. 자, 설명드립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봅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상승 추세죠. 그죠? 그렇죠? 자,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면 5일선이 우상향일 경우에는 주가가 어디에 위치를 합니까? 5일선 위에 위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한번 딱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5일선 위에서 대체적으로 80~90% 이상은요,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몸통을 이런 식으로 형성하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형성하든 이런 모양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이 아랫꼬리는 언제 형성이 되느냐? 아침에 형성이 됩니다. 아침에. 오전에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 몸통이 이렇게 커졌어요. 주가가. 그 다음날 갭 상승이 있답니다. 갭 상승이 뜨는데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은 아래쪽으로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요런 음봉이 나오게 되죠. 아래 꼬리 달고. 요런 음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5일선 위에서는 전약 후 강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있잖아요.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놓고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던 한국 화장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 화장품의 이쪽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국 화장품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 이날이 2월 6일입니다. 그죠? 2월 6일 날 영망치였어요. 2월 6일 날 영망치였는데 요날 보시죠. 2월 9일입니다. 아래쪽으로 꼬리 달고 위로 상승을 했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날 상한가 갔죠? 그 다음날도 오전에 아래꼬리 달고 위로 갔죠. 이게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더 앞으로 지나가면요. 자, 보시죠. 자, 여기 우상향 또 나왔죠. 그죠? 우상향 또 나왔는데 여기도 아래꼬리 달고 위로 올랐죠. 이 전부 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꼬리 달고 위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떨어진 거. 이렇습니다. 전약 후강.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하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몸통이 커졌다. 몸통이 크다. 이 몸통이 크잖아요. 여기서는 몸통이 크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면 몸통이 크죠? 이게 어때요? 이평선은 여기고
이평선은 여기고 주가는 여기에요. 그럼 그 다음날 갭 상승 뜨면 거의 조정이에요. 거의 조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 다음날 갭 상승 뜨고 종가를 안 깨니까 그냥 바로 치고 올려버리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말이죠. 이날 말입니다. 이날 여기 갭 상승했던 게 아니라 이게 갭 상승했던 게 아니라 자 갭 하락이 나왔다고 봅시다. 갭 하락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갭 하락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갭 하락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속임수거든요. 아침에 전일 상한가 따라잡기 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갭 하락을 시켜버립니다. 일부러.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물량 털리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아침에 바로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확 밀어버려요. 그런데 이 저가 있죠. 요 저가. 전일 저가. 이 저가를 거의 잘 안 깨고요. 깨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깼다가 금방 올라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투매. 제가 저점을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랬습니까? 투매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투매를 했거든요. 투매가 나오면요. 거의 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면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래 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런 흐름이 거의 빠른 경우에는 9시 30분 이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만 이 종목을 탁 쳐다보고 있으면요. 저점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왜 이런 게 전략 후강으로 움직이느냐. 여기도 보세요. 아침에 갭상승이 12%던 갭상승 떴죠. 음봉이. 그죠? 7월 16일 날. 그리고 밑으로 쭉 밀죠. 그런데 아래 꼬리 싹 달잖아요. 아래 꼬리 달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 종목이 그 다음날까지 조정을 줄 것 같으면은, 예? 그 다음날 또 조정 줄 것 같으면 이 아래 꼬리를 잘 달지 않습니다. 아래 꼬리가 짧아요.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강력하게 띄울 의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월선 위에 있는 주가는요, 항상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죠. 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도움다지 멀리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멀리뛰기라는 게 있어요. 멀리뛰기를 할 때 있잖아요. 발판에 도움다지가 있는 게 있고 도움다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멀리 나갈까요? 그렇죠. 도움다지가 있는 게 멀리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5일선이 우상향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요, 요렇게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요렇게 갭이, 이만큼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갭이 있어요. 예?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요렇게 갭이 없어요. 갭이 없습니다. 갭이 없이 이렇게 강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이게 A라고 보고요. 이게 A라고 보고, 이게 B라고 봅니다.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B입니다. 왜 B냐? 똑같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A는 이 갭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쉬어야 돼요. 쉽니다.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근데 B는 바로 다이렉트로 추가로 더 갈 수 있어요.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마찬가지, 연봉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식은 이격이 없어야 됩니다. 이격이 없어야 됩니다. 이 이격이 있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격을 메꾸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갭도 마찬가지예요. 갭이 발생된 종목은요, 갭을 반드시 메꿉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지대 공사를 한다고 쳐요. 지지대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제 시멘트를 막 깔잖아요. 그죠? 근데 시멘트를 까는데 거기에 공기층이 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올바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붕괴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격이 없어야 했지 않습니까? 강하게 갑니다. 최근에 강하게 가는 주식은요, 이격이 없습니다. 주봉이 이격이 없든, 월봉이 이격이 없든, 이격이 없어요. 그래야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5월선 위에서는 뭐요? 전략 후강입니다. 반대로 5월선 아래에서는요. 자, 차트 봅니다. 거꾸로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거꾸로 제가 그대로 돌려놓고 볼게요. 거꾸로 돌려놓아버리면은 이제 거꾸로 돌렸으니까 이 양봉이 음이고 이 음봉이 양이겠죠. 그죠?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릴 때는 아침에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빠지는데 아침에 항상 끌어올려 주죠. 아침에 항상 반등 줍니다. 아침에 항상 반등을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여기만 딱 넘어오면은 내 본전이 올 것 같은데 항상 올라왔다가 빠지고 하니까 환장하겠죠. 그렇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왜 올라오냐면은 전일 종가 배팅 한 사람들 있죠. 트레이더들이 왜 전략 후강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도 있잖아요. 전일날 종가 배팅 한 사람들은 아침에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가 이탈하고 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5월선 아래에 있던 종목은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할 요량이라면은 아침에 오전에 반등 나왔을 때 있죠. 그때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가장 기본이에요. 5월선으로 기준을 해서 5월선 위에서는 전략 후강. 아침에 약할 때 잡아라. 예? 아침에 시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잡아라. 그럼 언제 잡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무슨 힌트를 드렸습니까? 저점을 가장 빨리 형성하는 거는 뭐다? 투매다. 투매를 잡아라. 그 투매를 잡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아침에 저점을 형성하는 시간은 몇 시? 거의 9시 30분 이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노리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5월선 아래에서는 정강후약이라는 점,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교육 내용.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꼬리. 자, 아까 고점의 기준과 저점의 기준 말씀드렸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의 기준 잠시만요. 자, 최근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환절기라서 또 기관지가 조금 안 좋거든요. 자, 잠깐만 심호흡 좀 하겠습니다. 자, 아랫꼬리의 기준과 그 다음에 윗꼬리의 기준을 하는데 이편선을 모두 빼고 하겠습니다. 아, 기침이 안 멈추네요. 자, 자, 천천히 하도록 하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제가 저점의 기준은 아랫꼬리고 그 다음에 고점의 기준은 윗꼬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매수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저점 지지 시 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받죠. 그죠? 자,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 화장품이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저점 매수를 할 거냐? 이걸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시죠. 제가 분명히 저점의 기준은, 예? 저점의 기준은 아래꼬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래꼬리를 보시죠. 자, 여기 아래꼬리 달았습니다. 여기 2월 10일 날 보죠. 여기도 아래꼬리가 있고, 여기도 아래꼬리 있고, 여기 아래꼬리 있고, 전부 다 아래꼬리 있어요. 맞죠? 다 아래꼬리가 있습니다. 아래꼬리 없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아래꼬리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다 저 기준을 놔야 되느냐? 자, 보시죠. 그러면 이게 아래꼬리가 여기 있는데, 이 아래꼬리를 여기 그 다음날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아래꼬리 기준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래꼬리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자, 여기 보시죠.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2월 17일 날. 여기 아래꼬리를 달았어요. 자, 보시죠. 보시죠.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 아래꼬리를 또 깼습니다.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준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화장품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저점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저점이 안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화장품은 매수의 관점으로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흐름을 보죠. 요 앞에 흐름을 보죠. 자, 이 앞에 흐름을 보니까 이 한국 화장품이 저점이 어딘지 한번 보죠. 여기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저점이 나왔어요. 이날. 여기입니다. 이날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 저점을 형성하고 이날 저점을 형성했는데 그 다음날 이틀 동안 그 다음날 조정 그 다음날 이날 2월 4일이죠. 2월 4일 날부터 해가지고 주가 급등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저점의 기준이 맞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제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점의 기준은 아래꼬리라 했습니다. 그럼 그 아래꼬리가 저점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아래꼬리를 안 깨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형성됐던 2월 2일 날 형성됐던 이 저점을 그 이후부터 이 저점을 안 깬다라면은 매수 관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저점을 깨는 순간에는 손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손절. 자, 손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수의 기본이 뭐라 그랬죠? 저점 지지 시 매수. 자, 그 다음에 저점의 기준은 뭐다? 아래꼬리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앞으로 돌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돌려보면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날 여기 보시면은 이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영망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망치는 어디에서 자주 나온다? 바닥권에서 자주 나옵니다.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권이든 바닥권에서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은 영망치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영망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영망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잖아요. 그죠? 윗꼬리 달면은 이게 바닥권이잖아요. 단기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포기 심리입니다. 포기 심리. 포기. 배추 포기가 아니라 포기하는 포기 심리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바닥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저점이 지금 한국 화장품은 여기 보시면 이날 10월 14일 날 있잖아요. 10월 14일 날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10월 14일 날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깨다가 10월 27일
자, 여기서 깼네요. 10월 28일. 10월 28일 깨가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깼죠. 여기 한 번 더 깼습니다. 10월 30일 날 이날 다시 한 번 더 깼죠. 그리고 이탈됐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을 했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저점을, 여기서 저점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점 회복이 됐어요. 예? 당일날 회복할 수도 있고요. 깨지는 날, 당일날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회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틀이나 3일 있다가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점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저점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대신에 뭐냐면은, 저점의 기준이 원래 여기였는데, 기준이 이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래 기준이 여기였었는데 A였었는데 말이죠. 기준이 이 B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거는 기준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얘는 기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항우 화장품의 새로운 기준은 이 저점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어디든 매수 관점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저점을 여기서 한번 깼죠.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 오르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저점을 깼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저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 저점에서 여기 이제 B에서 이제 C로 여기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B의 저점을 깨지 않는 순간에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며, B의 매수 관점을 깨는 순간, 이제 기준은 C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C로 바뀌면서, 자, C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C로 바뀌면서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점은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저점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바닥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바닥은 100%의 신뢰성을 가지고 완전히 우상향 돌려 세웠을 때 그때 바닥이라고 하는 거고, 저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요. 근데 저점을 깨버리면 다시 새로운 저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바닥이 아닐 경우에는 바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저점이라고는 합니다.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됐다라고는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저점이 형성이 될 때는 대체적으로 단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봉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영망치라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날 봉이 커졌다가, 그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날 봉이 커졌다가 그다음부터 단봉으로 며칠 동안 빠지죠. 그 다음에 저점 형성하고 그 다음부터 반등 나오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조심스럽게 여기서는 저점이 나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안 깨면은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하되, 이 저점을 깨면은 또 저점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점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손절 라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반대로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이제 봐야 되겠죠. 윗꼬리는 뭐요? 여기가 윗꼬리죠. 자, 여기 윗꼬리입니다. 여기 윗꼬리면은 이게 기준이죠. 이게 고점의 기준입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고점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럼 고점의 기준은 뭡니까? 매도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요,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돌파합니까? 못하죠?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가. 맞죠? 여기가 고점의 기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준. 근데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합니다. 이 기준을 돌파를 못하거든요. 이걸 들고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매도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셔야 될 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자, 이제 여기서 조정받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해버렸죠. 여기서는 이제 매수 관점이죠. 돌파를 하는 순간은 돌파매매. 매수 관점이죠. 자, 여기 윗골이 나왔죠, 여기. 윗골이 나왔는데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의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아시겠습니까? 자, 보시죠. 새로운 고점이, 여기서 이제 음봉 고점이 나왔죠? 여기서 음봉 고점 나왔습니다. 와, 우리가 음봉 고점 이전에 했잖아요. 몸통만 놓고 보죠. 몸통만 놓고 보면은, 꼬리 빼고 몸통만 놓고 보면은, 장대 음봉의 대량거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장대 음봉의 대량거래 같으면, 아이고, 추세 전환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는 얘는 여기가 윗꼬리가 나왔죠? 여기 윗꼬리 나오고 한 번이라도 돌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고점의 기준이고요. 자, 이 윗꼬리가 고점의 기준입니다. 이 윗꼬리가 고점의 기준이 되고요. 여러분, 그죠? 자, 고점의 기준. 앞으로 이 주식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저점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매도 관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제가 요 칠판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고점이 이렇게 있어요. 주식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죠, 주가, 그죠? 그랬을 때 이 주식이 이 고점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고점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이탈할 때, 이렇게 이탈할 때, 자, 이렇게 이탈할 때요. 이렇게 이탈할 때는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빠진다, 크게 빠진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진짜 손절 못하면요, 정말 그로기에 빠집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빠지는 주가는 크게 빠집니다.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자, 이쪽에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쪽 고점, 좌측 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했죠. 그렇죠. 돌파했다가 빠지죠.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작게 빠집니까? 작게 빠지지 않죠. 많이 빠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실망 매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 매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 자, 여기 고점, 여기서 돌파는, 여기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니지만 돌파 못하니까 크게 빠져버리고. 자, 여기도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의심스러우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차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차트, 보고 계신 차트들,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고점이죠. 자, 여기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빠집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오른 만큼, 이 폭만큼 다시 빠져버리잖아요. 다시 내려가죠. 하락해버리잖아요. 이 하락하는 폭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기본적으로 15에서 20%는 그냥 빠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40, 50%씩 그냥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종목 한번 볼까요?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종목, 컴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투스 보죠. 컴투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컴투스가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바로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죠? 어떻습니까? 작게 빠집니까? 많이 빠져버립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요. 15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20% 이상 빠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주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직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고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점의 기준과 고점의 기준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대신에 그 고점의 기준을 갖다가 새로운 고점을 만들려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저점을 만들려면 이탈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저점을 만든다는 것은 매수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건 매도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저점을 아래 꼬리가 저점의 기준이며 아래 꼬리를 깨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이요. 고점은 윗꼬리가 매도의 기준이고 윗꼬리를 깨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매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매수와 매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만 알면은 절대 주식시장에 질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점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왜 나만 사면 주가가 빠지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여기가 기준인데, 여기가 분명히 저점이었고, 이 저점을 갖다 이 주식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주가가 그 저점을 깨고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 주식이 이렇게 빠집니까? 이걸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 주식이 빠지는 데 대해서 타당성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 타당성을 붙여서 뭐 하실 겁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던 기준에 그 주가가 해당 사항을 맞추지 못하고 이탈을 하거나 잘못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손절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이 빠지는데 내가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 전문가를 찾아서 이 주식이 왜 빠집니까? 묻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손절 처리를 해서 손실을 줄이는 게 최고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주가가 왜 빠지는지 질문을 하고 물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많은 거 배웠습니다. 캔들부터 해가지고 몸통, 윗꼬리, 그 다음에 매수의 기준,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많이 했거든요. 기본적인 부분 상당히 압축적으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강의 복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주식하시면서 시장에서 덜 깨지고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10번 이상씩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